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펜타일의 유연입니다. 예, 펜타일의 유연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원래 부르시던 대로 부르면 좀 그러니까. 그냥 방송에선 유필라님으로 부르죠. 네네네네. 예. 오늘의 주제는 닥터진호의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 15년 체험기입니다. 15년이면 엄청 오래되셨어요. 예. 저랑 같이 일한 후에 제가 비타민C를 하루라도 안 먹는 날을 아마 못 봤죠. 못 봤죠, 직원들이. 종류별로 그것도 막. 네. 네. 그래서 보통 적으면 하루에 한 6g, 많으면 9에서 12g 이렇게 먹거든요. 그게 네. 벌써 1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3년인가 4년부터 네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비타민 C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되게 알려져 있지만, 제일 흔한. 그 메가도즈 요법을 또 하는 분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요즘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비타민 C를 어느 정도 섭취해 주는 거랑 메가 요법이랑은 또 완전 다른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메가도즈 요법에 제 좋은 거를 갖다가 네. 그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마치 그 유필라님이 네. 이 칼슘, 나노칼슘을 먹고 손톱이 안 부서져가지고 계속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는 처음에 네. 비타민 C 메가도즈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게 그 2003, 4년도쯤에 아주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한 오후에 원래 네. 점심때 되면 항상 졸음이 왔었는데 네. 이 가루로 된 비타민 C를 그때 주문을 해서 네. 그걸 보통 우리가 뭐 고려은단이나 무슨 이렇게 제일 유명한 거야. 네. 그거 뭐 한두 알 먹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하루에 한 10g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3g짜리 이렇게 네. 준비를 해서 그거를 하나를 딱 물에 타서 먹었더니 엄청 시더라고요. 엄청 시죠. 근데 쉬어서 시큼해서 눈을 감았다 눈을 딱 뜨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또렷해 보여. 이거 쉬어서 눈물 나서 아니 이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또렷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몸에 비타민 C가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동안 네.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비타민 C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일도 많이 하면서 술도 많이 먹고 그러셨었어요. 많이 막 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잠도 부족하고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시기였겠죠. 네. 근데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비타민 메가도즈를 15년을 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단일 영양소 얘기는 잘 안 하고 잘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거를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알려드리는데 방송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원래 비타민 C 그러면은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뭐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계시는데 비타민 C 박사님.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생각났다. 이왕재 교수님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비타민 C 옹호론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좋다는 거를 많이 그분께 제가 좀 강의 같은 걸 봤어요, 어디서. 그다음에 하병근 선생님이라고 미국에서 의사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저서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뭐 비타민 C 책들이 몇 권 있었어요, 그때. 그때 비타민 C를 통해서 비타민 C와 그다음에 NAC, 에나스틸 시스테인 그 두 가지 원래 가래약으로 쓰는 그 약을 가지고 그분이 원래 폐가 안 좋으셨는데 그 폐 질환을 많이 좀 치유가 돼서 좋아졌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 많이 보고 환자분들도 치료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가비타민 C는 그 두 분의 그 고용량 메가도즈 비타민 C는 그 두 분의 어떤 그 노력으로 많이 알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했는데 자 고용량 비타민 C를 하는 목적을 제 진료실에서 하는 어떨 때 하는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떤 분이 이제 대상포진이 딱 걸렸다. 네. 막 피부가 이렇게 막 수포가 올라오려 그러고 막 여기가 간질간질하고 하면서 막 신경염이 올라 그러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비타민 C를 한 20에서 40g 정도를 우리가 하루에 오랄로 먹는 거는 한 10g 이상 먹으면 설사나니까 못 먹거든요. 근데 주사로 맞을 때는 한 40g 정도를 한 2, 3일을 연속해서 맞으면은 그냥 대상포진이 그냥 바로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네. 비타민 C 꼼짝을 못 해요. 물론 그때 먹는 가루 비타민 C도 해드리는 경우도 네, 있고요. 네, 네. 집에 있는 거를 많이 같이 다 드시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연 같은 것도 주사로 같이 놔드리기도 하죠. 아연도,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상포진을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그 헤르페스 자꾸 나으신 분 입술에 네, 입술에 나고 또 이렇게 막 성기 주변에 나고 이런 분들도 헤르페스 예방하려면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네.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3g, 6g 이렇게 드시면 걔네들이 잘 활동을 못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억누르는 효과도 있고 네. 이게 면역을 올리는 효과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급성 바이러스 간염은 비타민 C에 굉장히 큰 적응증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네. 감기가 뭐 일주일째 너무 오래 가가지고 한 2주도 안 떨어졌대나? 아유, 네, 고생했어요. 그래서 아주. 막 네. 일꾼남은 울먹울먹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고용량 몸이 비타민 아프다고. C를 막 네, 했더니 네. 금방 좋아져가지고 여행 갔어요. 금방 좋아졌어. 여자친구 오면서 다음 주에 휴가 해놨는데 어떡하죠? 이랬는데 주사 맞고 싹 다 가지고 입맛이 막 엄청 좋아지더니 완벽히 회복해서 그렇죠. 보냈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네. 특히 이제 또 중요한 건 급성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거 있을 때 그 간염의 급성기에는 비타민 C를 그냥 달아놓고 막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약간 몸에 이렇게 염증 같은 거 올 때는 네. 저는 비타민 C를 하루에 뭐 150g도 맞고 그랬어요. 그 비타민 C 맞으면 약간 몸에 열이 오르면서 안 좋은 부위가 좀 네, 뜨거워지고 네,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네. 또 비타민 C가 좋은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플루엔자 네. 무슨 뭐 이렇게 막 바이러스 돌 때 있잖아요. 네. 그 메르스 네. 때문에 그때 뭐 우리 대학병원도 초토화되고 막 전국이 벌벌 떨어질 때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네. 그 메르스 같은 거를 사실은 네.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놔줬어야 돼 그런 거를. 그때 막 타미플루 구하느라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난리 나고. 먹이면서 고용량 비타민 C를 하면 효과가 네.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고 왜냐하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네. 사망률이 거의 한 5%인가 이 정도 되는 병인데 그럴 때도 고용량 비타민 C가 효과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자꾸 감기 걸리고 잘 안 낫고 뭐 그런 목 분들 자꾸 계세요. 붓고 그런 네. 분들은 비타민 C를 먹이기도 하고 네. 그 아연 주사도 맞지만 같이 비타민 C를 네. 한 2-30g 정도 뭐 40g도 맞으시면 좋은데 그거를 네. 한 일주일에 한 2번씩만 맞으면 정말 한두 달이면 엄청 많이 좋아지거든요. 면역력이 엄청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주사가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흡수율이 얼마나 차이 나요, 원장님? 흡수율이 제일 낮은 거는 이제 그 알약. 무슨 일반적으로 먹는 제일 많이 하는 무슨 은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고용제가 반이라서 흡수율이 반밖에 안 되고 반도 안 돼. 실제로는. 그리고 캡슐이 그 다음에 낫고요. 네. 캡슐만 까지면 그래도 흡수가 되니까. 근데 워낙 속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 흡수를 못하는 분들은 는 거로 맞으면 100% 흡수예요. 피로 그냥 바로 넣어. 바로 들어가니까. 네네. 그러니까 는 걸 맞는 거죠. 그 흡수 안 된 분 는 걸 맞는 거죠. 그다음에 비타민 C가 이제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고용량 요법을 언제 쓰냐면 당뇨 합병증이 올 것 같은 분들. 올 것 같은 분들 약간 수치가 갈랑갈랑. 그다음에 당뇨 합병증이 지금 있거나 더 올 것 같고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비타민 C를 진짜 메가 요법을 먹는 거로만 하루에 한 9g, 12g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리고 식이만 저탄수식 하면은 혈당이 엄청 더 잘 떨어지고 그다음에 합병증 같은 거 이게 상처 회복 발가락에 상처 회복 안 되거나 막 눈에 그 뭐 망막증 같은 거 오거나 단백뇨 이런 증상들이 확연하게 줄어요. 메가도스를 하면 네. 굉장히 많이 줄어요. 거의 한 10중 한 6, 7은 좋아져요. 메가도즈가 그렇게 당뇨 환자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많이 줘요. 혈당 조절과. 비타민 C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 발 있는 분들 그 당뇨 때문에 다리 상처가 안 된 분들은 비타민 C를 적극 권장하죠. 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위가 안 좋은 사람, 위암 가족력, 그 잦은 헬리코박터 감염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비타민 C를 꾸준하게 먹게 하면은 위가 굉장히 좋아져요. 헬리코박터도 잘 안 자라고 번식도 막아주고 위암 예방이 돼요.
위암 예방이 돼요. 네. 그리고 비타민 C 고용량이 몸의 그 발암 물질 중에서 네. 그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게 있어요. 니트로사민. 네. 이게 뭐 맥주에도 있고 뭐 어육 제품들, 네. 그다음에 무슨 보관해야 되는 이런 제품들 같아요.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가 이제 몸에서 한 2등급 발암 물질인데 이것도 생성을 예방해 줘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몸의 암 예방도 되고, 물론 암 치료도 많이 하죠. 우리 암 환자들 비타민 C 고용량에서 많이 맞잖아요. 그쵸,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비타민 C 고용량을 한 정맥 주사를 한 60g 정도를 맞으면 암세포를 죽이는데 필요한 용량의 한 2배 이상으로 혈중 농도를 올려요. 오, 2배까지요? 네. 우리 일반 사람들도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네네. 그럼 비타민 C를 한 60g씩 가끔 맞으면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한 번씩.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예방에도 좋다라는 그쵸.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은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이게 한 몇십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C 투여 전과 투여 후 한 어느 정도 놔줬냐면 보통 한 3-4g 정도밖에 안 줬어요. 네. 아주 메가도즈도 아니고 한 3-4g밖에 안 줬는데 투여하고 하루 있다가 24시간 있다가 NK 세포라고 해서 NK 세포라는 게 그 자연 내추럴 킬러 셀이니까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쁜 균도 잡아먹고 얘를 측정했는데 한 78%의 환자에서 10배까지 증가했어요. 많이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C 고용량 메가도즈 요법이나 이 주사를 일반 사람들도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굳이 아파서 뭔가 치료하려고가 아니라 우리 NK 검사 병원에서 많이 하는데 NK 세포 검사하면은 한 100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막 100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 C 주사를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암 환자들, 그래서 암 환자는 미국에서는 몇만 명의 의사가 암 치료에 쓰고 있고 전이한 암에도 쓰고 특히 이제 작은 경부에 암 전 단계 이형성증 같은 거 있을 때 고용량 비타민 C 주사 같은 걸 놓으면은 그게 감소한다고 돼 있고요. 위장, 자궁, 방광암 예방을 해요. 그다음에 방광암은 소변으로도 비타민 C 나오니까 고용량을 쓰면.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일단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도 없애지만 백혈구도 올리고 그다음에 인터페론, 면역 올리는 항체 이런 게 생기니까 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항암 치료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항암 치료의 효과도 한 20% 정도 같이 했을 때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은 그냥 내가 효과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도 그냥 맞으시는 게 좋아요. 암이 지금 있으신 분들은 항암을 하고 말건 그리고 수술 전이나 후던 맞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분들은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분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비타민 C를 먹으면 혈뇨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유전자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고용량을 맞으면 안 되죠. 메가도즈 요법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사전에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네요. 검사를 본인이. 하긴 힘드는데 그냥 주사를 놔서 주사를 맞으면 그냥 비타민 C가 들어가면 혈뇨가 나와요. 그렇게 아실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좀 피해야 될 분들은 신장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신부전, 콩팥 기능이 거의 망가진 분들, 그다음에 심장 부전, 심장이 좀 안 좋은 분들, 심장이 이렇게 정체된 분들 있어요. 우열성 심부전인 분들, 그다음에 복수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신장 결석이 있는 환자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신장 결석은 별로 문제가 아닌 게 마그네슘 B6, 비타민 K2를 하면은 거의 90% 이상, 95% 이상 예방이 돼요. 90%나요? 거의 안 생겨요. 마그네슘, B6, 비타민 K2 쓰면은 이 결석이 거의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석은 오히려 좀 덜 위험한 거고 그 정도만 피하시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변비 때문에 비타민 C를 메가도즈 하는 분도 계세요. 변비에도 좋나요? 비타민 C를 메가도즈로 먹으면 네. 변이 쫙쫙 나와요. 그럼 완전히 설사고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설사를 할 정도에서 조금 줄여 먹는 게 원래 메가도즈의 용량이에요. 그 용량이 개개인마다 조금씩 자기가 알아서 설정해야 된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근데 변비약을 많이 먹는 것보단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서 차라리 변비 해결하는 게 낫죠. 그렇죠. 변비 해결을 떠나서 다른 그런 좋은 그런 효과들도 있고. 있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이 피부의 콜라겐. 이게 제가 이 메가도스 요법을 고등학교 때인가 처음 들었거든요. 조금 약간 유행처럼 이렇게 막 알려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자들이, 제 친구들이 메가도스 요법을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피부가 좋아진다더라. 피부가 밝아진다더라. 이런 식으로 유행했었거든요. 피부 좋아지는 거. 이게 메가도스 요법이 네. 원래 피부에 그 콜라겐 생성하는 거랑 네. 상처 회복하고 이런 거. 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 네. 관절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콜라겐 생성하는 건 간단해요. 고용량 메가도즈 비타민 C랑 그 메가도즈 MSM이랑 네. 그다음에 그 글루타치온 정맥 주사나 뭐 먹는 거 네. 이런 거 하면은 피부가 주름이 없어요. 저 주름이 없잖아요. 저 이거 맞아야 되겠어요. 주름이 없죠. 눈가에도 주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원장님 신기하게 주름이 없으셔. 이 동안이라고 얘기 들으시는 게 주름이 없어서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피부에는 사실은 비싼 레이저도 좋지만 고용량 비타민 C, 고용량 네. 그 MSM, 네.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주사, 네. 아니면 글루타치온 요즘 먹는 것도 효과 있죠. 그런 것도 쓰면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다음에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C에다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그다음에 세미, 그다음에 MSM 이런 거를 같이 쓰시면 무릎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네, 무릎이 좋아지죠. 거기다가 그 나노칼슘 같이 먹으면 무릎에 연골이 부서지는 거를 방지하거든요. 네. 무릎에도 연골이 있더라고요. 칼슘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칼슘이 그걸 잡고 있는 구조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 빠져나가면 연골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MSM, 칼슘, 뭐 고용량 비타민 C 이런 거 같이 먹으면 무릎도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C를 먹으면은 고용량을 먹으면 그 결핍, 철분 흡수가 증가돼가지고 네. 만성 빈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좋죠. 우리가 만성 빈혈 패키지가 뭐냐면 철분제, 고용량 비타민 C, 그다음에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그 락토페린을 세 가지 같이 먹으면 서로 다 시너지가 나서 철분 수치가 쭉쭉 올라가요. 락토페린은 원래 장에 면역 올리고 이런 데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철 흡수를 도와주죠. 그 다음에 또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스트레스 문제. 아이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쉽게 해주는. 자, 건가요? 이게 여기 스트레스 부분이 참 중요하니까. 네. 자, 우리가 스트레스 부분은 따로 제대로 잠시 쉬었다가 자 2부에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좀 쉬었다가 2부에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번 이야기 좀 더 정리를 해서 다듬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까지 오늘 요까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힘드세요? 그럼요. 2탄에서 마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건강한 하루 되시고 2부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